특히나 오늘은 접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긴장하셔야 돼요. 이게 다 끼워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뭐 건담이나 이런 애들처럼 장난감처럼 딱딱딱 끼워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접착제로 부품 하나씩 다 붙여가면서 만들어가는 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희는 수업이거든요. 이게 정밀한 수업인데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수업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까지 색칠해서 이렇게까지 가야 이게 완성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은 그 정도까지 가려면 너무 힘드니까 기본적으로 딱 일단 조립만 해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이 정도까지 가실 겁니다. 자, 그냥 한 남았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기 안산시에 대해서 이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산시가 선사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살기 시작해가지고 940년에 고려 태조 때 안산군으로 개칭이 되었다가, 그러니까 이때쯤에 이제 처음에 안산이라는 지명이 생겨났고요. 그러다가 이제 1914년 일제강점기에 안산이라는 지명이 사라져요, 이때. 그래서 이 안산시가 시흥과 수원으로 분산이 되면서 인구들도 다 나눠지고, 그러다가 이제 1976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만월 신공업도시로 조성이 되면서 이때 안산시라는, 그러니까 안산 출장소라 했었고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86년에 안산시로 이름이 만들어지면서 이 지명을 일제시대 이후로 70년 만에 되찾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한 12만 명이었는데 90년대 후반에 시야공단과 오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배로 늘었죠. 50만 명으로 증가를 했고 2011년에 72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이제 10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큰 도시가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게 심지어 저는 전라도 광주 사람이거든요. 광주 광역시입니다. 근데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진짜 부러운 게 뭐냐면, 이게 적어야 돼요. 안산시가 관할 국가산업단지와 시와 국가산업단지 등 공업이 주산업인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근로자의 가족들이시고, 이 산업단지에서 섬유, 화학, 기계, 금속, 제지, 전자, 전기를 다루는 중견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 이 기업들이 뭐 인원수가 많아봐야 2,000명, 제일 많은 데가 2,000명, 보통 200명, 300명, 500명 하는 그런 작은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 작은 기업들에서 연구 개발과 생산을 이르기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수출도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도시들은 뭐 대기업이 입주해서 뭐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하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작은 기업들이 모여서 굉장히 이 기업들이 너무도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돈을 잘 버니까 사업과 서비스업이 잘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공장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사고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치료하는 의료시설이 엄청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쪽에 가까운 그 고려대 병원, 거기가 전국에 있는 병원 중에서 외과 수술을 제일 잘하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께 뭐 이렇게 다친 그런 걸 이제 치료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치료를 하러 올 정도로 그만큼 의료시설이 잘 확충이 되었고,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의 행정 서비스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높아요. 중앙정부에다가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안산시가 엄청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급자족이 가능해서 항상 흑자재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흑자재정 덕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거고, 이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서 수업을 하면 직접 자기가 프라모델을 갖고 와야 합니다. 다른 데서는. 근데 여기는 프라모델을 줘요. 그걸 만들고 나면 갖고 가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흑자재정을 하고 있는 재정 자립도가 높은 안산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게 이제 포니인데, 포니가 지금 현재 이 박물관 인사이드카 기획 전시 내년 6월까지 하는데 1층에 포니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니고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지만 3차, 2차는 지금 2층에 전시가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두 가지로, 이 프라모델 두 가지를 가지고서 지금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 자동차들이 안산에 있는 그 작은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진 그 부품들로 조립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이 됐던 그런 자동차들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폰이라는 프라모델을 여러분들께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들 소개를 할게요. 일단 접니다. 네, 자꾸 이런데. 저는 이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현대, 신세계, 롯데, AK 플라자, 현대 아이파크, 백화점 문화센터,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뭐 이렇게 체육센터 이런 데서 이 프라모델 수업을 이제 담당을 해왔고요.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그리고 현재는 정화예술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 수업을 출강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프라모델 이 수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사동에서 평화예술대전에서 이걸 출품해가지고 종로구청장상을 받았고, 원래 제 본지는 이쪽입니다. 자체적으로 제가 직접 만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이 두 가지예요. 프라모델 수업이 하나 있고 인형이나 미니어처 수업이 있고요. 그래서 프라모델 수업의 주 대상들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성인들이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얘들이 프라모델 많이 만들겠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프라모델을 제일 많이 만드신 분들은 40, 50대 아저씨들이에요.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보고 그 프라모델을 갖고 싶어 했던 아저씨들이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인형을 만드는 이 아가씨들은 2030 MZ세대 아가씨들, 자기들이 이 캐릭터를 직접 이렇게 자켓을 갖고 싶어서 만드는 아가씨들, 프라모델이 있죠. 저는 이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지금 이제 같이 강의를 해주실 정동윤 작가님 여기 계십니다. 저희 정동윤 작가님. 인사동에서 같이 전시를 하시는 그 작가님이시거든요. 해외까지 나가서 이렇게 행사를 참가를 하시고, 처음에 AK 플라자, 그때가 한 2011년인가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저와 같이 수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꾸준히 이렇게 활동을 해가시고 있으십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저희 이제, 심지어 집도 의정부예요. 근데 이제 이 수업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와 주신 분이죠. 그리고 이쪽 좀 와봐요. 저희 이목기 강사님 지금 프리랜서 모델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십니다. 저랑 같이 예전에 2011년부터 프라모델을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강사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으시고, 주 장르는 가리지 않고 뭐든 다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같이 와주셨고요. 이제 프라모델을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조립만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환경이 갖춰진 공간, 이게 집진 장치가 다 갖춰져 있는 이 공간 안에서 도료를 뿌리고 칠하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에어브러쉬로 이렇게 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웨더링도 하고, 이렇게 디오라마 베이스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모양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이제 프라모델 수업을 뭐 저희가 진지하게 배우고 싶습니다. 그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드리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늘 이제 못 오셨지만 저희 한국모형학회 저희 강신금 회장님, 강신금 회장님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운영하고 있는 키맨 모형 아카데미거든요. 매주 셋째 주마다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정기 모형 하시고 비정규로 이렇게 무료 강좌를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프라모델 만들고 이렇게 작업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많이 다를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순전히 다 남자고요. 이쪽 보시는 대로 여기 남자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수업은 이제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무슨 프라모델이냐 이런 소리를 하실 건데, 요즘에 여자분들이 이렇게 작은 미니어처 모형, OMO 같은 거 그런 것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인형, 피규어, 프라모델까지 다 합니다 요즘에. 근데 왜 안 보이는 거냐면 남자들이 많은데 여자분들 절대 안 가세요.
이걸 여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 수업은 제가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본인들이 와서 이렇게 직접 하고 있거든요. 알아서 칠하고, 알아서 만들고, 알아서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프라모델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희 뭐 이렇게 아는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정화예술대학교, 명동역에 있는 정화예술대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제가 또 이제 공방 여기서 이제 개인 레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연락을 주시면 돼요. 자, 그럼 포니, 오늘 들어갈 이제 포니를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전반적인 건 이제 대부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워낙 요즘 이제 많이 유명해졌으니까. 그러니까 74년에 데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2차가 이제 사도 이제 세단,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층에 전시된 포니 픽업, 그 다음에 포니 웨건, 그 다음에 해치백, 3도 해치백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고, 76년에 이제 수출이 되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이제 포니 2, 포니 엑셀, 그 뒤로 그 다음에 엑센트,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 최초 우리나라의 자동차. 그러니까 얘가 나오게 된 이유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일본 차를 조립해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특히나 이런 공단에서 짐을 실어 나르고 그런 차들이 필요하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다니는 차들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근데 남의 나라 자동차를 바꿔서 조립했더니, 뭐, 니네는 이것만 해야지, 니네는 이 정도만 해야지, 무슨 기술 유지하냐, 이런 말이 나와서, 그럼 이럴 바에는 우리가 직접 개발해보자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차가 포니고요. 포니 이후로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면서 자체적인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에 굴러다니는 대다수의 자동차가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해외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그 장본인 시초가 된 거죠. 저 어릴 때만 해도 포니는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 같은 서비는 타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가격이 이제 저렴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차가 되었고요. 3륜차는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엔 트럭이 없어가지고 일단 이거 필요하지 않냐 해서 안산에서 생산된 그 부품들로 조립이 된 자동차, 이 3륜차가 이 공단에 필요하게 돼서, 그래서 그러니까 마스다에서 들여온 자동차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명 딸딸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해드릴 건데, 잡아줘. 공구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일단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니퍼를 씁니다. 니퍼. 프라모델 뗄 때 손으로 뜯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손으로 돌려서 뜯고 그랬지만 지금 프라모델 절대 그렇게 뜯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그렇게 뜯으면 맞아요. 뜯을 때는 딱 대고서, 이 부품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딱 대고서 자르고 이렇게 잘라야 하는데, 니퍼 쓰는 거 보면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틀린 방법입니다. 딱 내 손 안에 들어오게, 손 안에 딱 들어오게 이렇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이 한쪽에만 있어요. 외날이어서 반대쪽으로 백날 잘라봐야 흠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딱 대고서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르고 난 다음에 칼이 있어요. 아트 나이프. 근데 이걸 쓸 때 보면은 집에서 쓰는 문구용 칼은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쓰는데, 얘는 연필 잡듯이 이렇게 쥐고서요. 연필 잡듯이 이렇게 쥐고서 아까 니퍼로 자른 부분을 이렇게 잘라줘야 하는데, 이렇게 다듬어줘야 하는데, 대부분 쓰는 거 보면 너무 힘주다 보니까 팍 파고 들어가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손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뜬다고 생각하고 살짝 떠주고, 방향돌로 또 살짝 떠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겁이 난다 그러면 그냥 닫아놓고 안 쓰셔도 되는데, 꼭 써야 할 때 써야 하니까 주위에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엄청 날카로워요 이게. 그리고 쓰고 나서는 항상 뚜껑을 닫아주세요. 뚜껑을 닫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손에 베이거나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쓸 때는 뒤에다 꼽아놓고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시고, 이래야 뚜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트나이프 보면은 뚜껑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이거 제가 주의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핀셋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데, 작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잡을 때 딱 잡고서 위치에서 딱 잡고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하다 보면 부품이 팅 하고 날아가요, 얘들이. 이렇게 막 날아가요. 못 찾아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할 때 최대한 내 몸을 안쪽에 딱 붙여놓고, 프라모델 조립할 때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건방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이 정자세로 앉아서, 딱 제대로, 딱 책상 앞에 딱 앉아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포. 요즘 이제 이런 스틱 사포가 나오거든요. 네일 아트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네일 아트에서 거기서 쓰는 사포가 똑같은데 검지와 엄지를 끝으로 잡고 가운데 손을 이렇게 살짝 눌러서 이렇게 갈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까 아트나이프로 다듬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되는데 내가 만약 이 끝으로 다듬고 싶다 그러면 끝을 잡고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된다. 근데 할 때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힘을 여기다 주면서 여기를 밟는데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힘 주는데 붙이면서 제대로 해주셔야 하거든요. 이걸 궁금하시면 네일 아트 하신 분들한테 다시 배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접착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얘들은 냄새가 독하니까 주의하시고요. 근데 왜 접착제에 냄새가 나느냐, 이거 접착제 쓰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요. 색깔이 투명해서 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보면. 그래서 그냥 마셔버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고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러 냄새를 첨가를 해서 몸에서 멀리 넣으라고 주의를 하라고. 그래서 여기에 냄새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이게 냄새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저희가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첨가제가 들어가서 냄새가 나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냥 하다가 무심결에 물하고 혼동해서 마셔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도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착제 쓸 때 최대한 조심해서 쓰시고, 하나는 끝에가 뾰족해요. 이 접착제 같은 경우 끝에가 뾰족합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 끝에가 부채처럼 넓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접착제는 발라서 붙이는 접착제고, 끝에가 뾰족한 접착제 같은 경우는 부품과 부품을 겨우 조립해서 맞춰놨어요, 이게. 맞춰놨는데 나중에 발라서 하려고 보니까 이게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주변을 막 지저분해지니까 잘 안 붙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런 접착제 같은 경우는 잡아놓고 그 사이에다 툭 찍어주면 주가 쭉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크릴 접착제와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 접착제 두 가지를 상황에 따라서 이제 혼용을 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만들어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접착제가 설명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시작할 건데요. 어디 갔어요? 일단 폰이 들어가기 앞서서 부품이 지금 이렇게 다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하거든요. 일단 박스를 지금 여세요, 전부 다.